오펜하이머는 괴짜였거든요. 괴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 히틀러가 이거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개발을 해. 이른바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거의 타깃이 어디로 가냐?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 태평양 전쟁에 일본 측으로 돌리게 된 거예요. 내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람을 왜 죽였는데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했잖아. 근데 수소폭탄 개발한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RGO의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나는 살인마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제 손에는 피가 철철 흐릅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줄리어트 오펜하이머가 했던 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거의 다큐 영화죠. 다큐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콜드워, 이게 냉전이란 이 개념 혹시 아십니까? 핫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콜드워가 있으면. 핫워는 뭐냐면 무기를 써서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을 핫워라고 해요. 파이어니까. 냉전, 콜드워는 뭐냐면 무기를 갖고 있지만 무기를 안 쓰는 전쟁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냉전이 시작된 것은 바로 오펜하이머가 만든 핵무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 확증 파괴. 내가 당한 것만큼 너도 지도에서 지워져. 거든요. 승자가 없어요. 쏘면 지구 망해요. 그래서 함부로 전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드워, 무기가 차가운 상태의 전쟁이다 해서 콜드워였거든요. 이걸 시작한 인물, 바로 오펜하이머죠. 오늘은 오펜하이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로서는 인류 최초로 핵폭탄이 쓰인 처음이자 마지막 케이스는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본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자, 오펜하이머는 그럼 왜 핵무기를 개발을 하게 됐을까? 일단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누굴까요? 당연히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오펜하이머, 누가 봐도 독일식 이름이죠.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금수저 오브 금수저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잘났어 진짜. 하버드 대학교의 화학과에 들어갑니다. 원탑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죠. 내가 이 화학을 공부하는데 이 화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리학이다 라는 걸 또 느꼈대요. 그래서 난 물리학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다가 좀 더 큰 물로 가자 해서 영국 케임브리지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 가서 처음으로 좌절을 느꼈다고 하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물리학과 입학을 해요. 대학원으로요. 처음으로 1등을 못 해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학부는 일단 화학 전공했잖아요. 전공을 바꿨잖아요. 케임브리지에는 날고 긴다고 하는 물리학 천재들이 깔려 있는데 당연히 1등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영국과는 뭔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독일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물리학으로요. 오펜하이머가 괴짜였거든요. 괴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업을 딱 듣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 교수가 수업을 이상하게 해요. 오펜하이머가 버들떡 일어나더니 교수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의를 해요. 이런 오펜하이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뭐 하냐면은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고 나중에 이제 원자 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자탄 개념은 없었어요. 이 물리학을 강의를 하고 나름 강의를 꽤 잘했다고 해요. 자, 이 오펜하이머가 그러면 왜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게 되냐? 여러분, 핵폭탄의 원리는 아시죠? 우라늄의 핵이 한 덩어리였다가 이것이 분열될 때, 쪼개질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팡 나온다. 이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미국인 아니었습니다. 오토 한이라고 나치 독일 유대인 과학자였어요. 히틀러에게 보고를 해요. 이걸 1938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라늄이 쪼개질 때 핵이 에너지가 발산하는데 이 에너지를 모으면 빵! 인류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신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히틀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바로 우라늄 프로젝트라고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걸 무기 개발해보라고.
히틀러가 약간 밀떡이었거든요. 수많은 신무기 개발을 직접 독려를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UFO도 히틀러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거를 독일 국적이지만 유대계 과학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치 독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도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을 한 그런 저명한 과학자였거든요. 히틀러의 타깃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럽에 있던 독일계 과학자들이 이거를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계 과학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고. 히틀러가 우라늄 분열 시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무기화하고 있다. 이거 빨리 나치 독일이 먼저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개발하라고 이거 전달해 달라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딱 보니까 뭐 우라늄이라는 게 쪼개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거를 모으면은 상상 초월의 폭발력이 발생한다. 이거를 지금 히틀러가 개발하고 있다고? 야! 히틀러가 이거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개발을 해. 라고 해서 1942년에 시작한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이른바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왜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냐? 오펜하이머가 맨하탄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중심지가 맨하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군사 작전의 코드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적이 바로 알아내요. 인천 상륙 작전,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Operation Chromit예요. 크로마이트라고 광물이거든요. 이거 돌. 그래서 적군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작전인지 몰라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그 총책임자를 누구를 시킬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펜하이머 성격 괴팍하다고요.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그런 과학자들 다 노벨상 수상했고 저명한 과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똑똑은 했지만 노벨상은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이 오펜하이머의 말을 들을까? 성격도 괴팍한데? 안 듣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똑똑은 한데 얘가 모든 과학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떨어진다 해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총책임자로 앉혔냐면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이라고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군인이 있었어요. 강단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라는 판단에 네가 이 범생이들 과학자들을 네가 컨트롤해라 해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연구의 중심은 오펜하이머, 모든 거의 컨트롤은 그로브스 대령. 이 시스템으로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요거를 쓸 대상이 어디였어요? 나치 독일이잖아요. 핵폭탄을 만들려고 한 것이. 그런데 1945년 4월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나치 독일이 패망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나치 독일은 그래도 끝까지 싸웁니다. 무슨 깡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우리 항복 선언하는 것은 1945년 5월 8일이에요. 나치 독일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핵폭탄은 안 맞았잖아요. 원래 자기가 대상이었는데. 맨하탄 프로젝트 아직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 이거의 타깃이 어디로 가냐?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 태평양 전쟁이 일본 측으로 이제 돌리게 된 거예요.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안 합니다. 왜 항복을 안 하냐면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성공한 게 7월 16일이에요. 뉴멕시코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핵폭탄이 현실화됐어요. 7월 16일 날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7월 26일 날 우리가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독일의 포츠담에서 연합국 측이 모여가지고 포츠담 선언을 해요. 최후 통첩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안 그러면 너희 죽는다. 아직도 일본이 미국이 핵폭탄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거는 몰랐어요. 일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항복 안 한다. 상륙해. 너희들 어차피 상륙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섬에 열도에 다 죽었어. 미국 측에서도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티니까 일본이 계산 때려봤거든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미국이 상륙을 하면은 몇 명 죽냐? 우리 젊은이들이 최소 20만에서 100만 명이 죽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20만에서 100만이 죽는다고? 야, 너희 왜 항복 안 해? 일본 측의 요구는 이거였어요. 천황제 그대로 유지시켜달라. 히로히토 당시 일본 왕이요.
왜냐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죽는 거 봤거든요, 유럽에서. 천황제 그대로 유지시켜달라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야, 너희들이 일본 왕이 시작한, 실질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가 놔두라고? 웃기지 말라고. 이거 평행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찍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거예요, 부통령한테. 저기요, 솔직히 무기가 하나 개발 중에 있었거든요. 뭔 무기? 핵폭탄이라고. 이것 맞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터지고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야, 그거 왜 난 모르고 했냐? 부통령이잖아요.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의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는 거 빼고는 없어요. 할 일이. 부통령이잖아. 당신한테 보고할 의무 없다고. 그래? 핵폭탄 만들어지냐? 쓰라고. 그러면서 1945년 8월 6일 날 인류 최초의 핵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B-29 보잉사에서 만든 전폭기가 실어 날랐죠. 왜 히로시마냐? 오펜하이머가 이거를 설계해 준 거예요. 오펜하이머는 이 핵폭탄의 사용을 왜 승인하고 지원을 해줬냐면 이게 최후의 무기로 봤어요. 이거를 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은 전쟁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인류는 전쟁을 안 할 거다. 최후의 무기다. 그 말은 뭐냐면 이왕 한번 쓸 거 최대한 많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시는 전쟁 안 한다예요. 그래서 히로시마를 선택합니다. 왜? 히로시마는 산이 없고 평지거든요. 쫙 빵 터졌을 때 최대한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이것까지 계산해 줍니다. 자기가 막 설계를 했으니까. 이거요, 땅에서 떨어뜨리지 말고요, 지상 지표에서 몇백 메타 상공에서 터뜨리시라고. 그래야지 가장 멀리 충격파가 퍼지면서 가장 많이 죽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그 기록을 보면 끔찍합니다. 진짜 히로시마에 터진 다음에 뭐가 빵 터지니까 눈이 부시니까 이렇게 손을 가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가릴 때 자기 뼈가 보였대요. 엑스레이 같이. 그 정도로 밝았다는 거죠. 이 한 발 맞았으면 항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이 당시 믿었던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소련이 참전해주면은 중재해줄 거다. 소련이. 아니, 천황제를 좀 유지시켜달라. 소련이 그럼 천황제 정도는 봐줍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웬걸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다음에 이틀 후인 8월 8일 날 소련이 일본 선전포고 때리고 만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군 다 때려 죽는다고. 믿었던 소련도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기에 일본 왕이었던 히로히토가 마지막 어전 회의를 합니다. 어떡할래? 항복할래? 어떡할래? 일본 육군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소련이 참전을 한 8월 8일 그 다음날 8월 9일 날 한 방 또 맞아요. 빵! 나가사키. 네. 원래는 나가사키가 아니었습니다. 고쿠라라고 해서 후쿠오카에서 한 JR 타고 30분만 가면 있는 당시는 군항이었어요. 고쿠라. 시모노세키 가는 길목이요. 군사 도시였던 고쿠라를 때리려고 B-29가 갔는데 가니까 비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투하 지점이. 야, 안 보인다. 그때만 하더라도 레이더가 없었거든요. 눈으로 보고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야, 이거 그냥 가긴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핵폭탄을 싣고 가다 보니까 눈에 육안에 들어오는 도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저기도 미쯔비시 중공업과 미쯔비시 조선소가 있는 데 아니냐? 그치, 저기 떨어뜨리자 해서 다시 기술을 돌려가지고 미쯔비시 중공업과 조선소가 있는데 떨어뜨린 곳이 나가사키예요. 빵! 원래 나가사키는 핵폭탄을 떨어뜨리기에 적합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산이 이렇게 V자로 된 분지거든요. 떨어져봤자 크게 안 뻗어나가요. 그래도 떨어뜨렸어요. 구남도가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나가사키 항 앞에요. 구남도에서 들어온 조선인 노동자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저도 뭐 나가사키에 그 역사 투어를 많이 가지만 거기 위령탑이 있어요. 나가사키 폭탄 떨어진 그 자리에. 거기에 가면은 생수가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생수가. 증언에 따르면 나가사키에 그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극강의 갈증을 느끼고 다 죽었대요. 조선인들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저도 가면은 꼭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특히 조선인 희생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생수를 앞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와요. 자, 오펜하이머는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이후에 모든 전쟁은 다 영원히 끝날 줄 알았어요. 웬걸? 클라우스 푹스라고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소련으로 기밀 기술들을 다 챙기고 소련으로 가서 이걸 스탈린한테 줘요. 그리고 1949년에 소련도 핵 개발에 성공합니다. 4년 만에. 이때부터 무한 핵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가지고 뭘 하냐면 수소폭탄 개발에 들어가요. 수소폭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자탄은요, 핵이 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만든 폭탄이죠. 수소폭탄은 핵이 융합될 때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쓰는 폭탄인데 폭발력이 차르 봄바라고 있습니다. 소련이 만든 인류 최악의 핵폭탄이 수소폭탄이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지진파가 지구를 3바퀴 돌았다고 하죠, 이게요. 그거 만드는 계획이 들어가요.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이요. 여기에 오펜하이머가 난리가 납니다. 내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람을 왜 죽였는데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했잖아. 근데 수소폭탄 개발한다고? 이때부터 반전주의자가 돼요.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면담 신청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수소폭탄 만드시면 안 된다고. 안 만나요, 트루만 대통령. 빨리 수소폭탄 만들라고 하죠. 그때부터 오펜하이머는 반전주의자가 되면서 백악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핵폭탄, 수소폭탄 개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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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50년대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그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그 이른바 공산주의자 색출을 위한 대광풍, 미친 광풍이 불던 데거든요. 솔직히 오펜하이머도 예전에 공산주의에 심취한 적도 있어요. 형제도 공산주의에 빠졌었어요. 오펜하이머가 약간 괴짜한 게 뭐냐면 금수저잖아요. 미안했던 거야. 나는 아이비리그 대학 나오고 나는 유럽 유학도 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기회를 못 가지게 된다. 뭐 공산주의 한번 심취해보자라고 맨하탄 프로젝트 이전에 공산주의 심취한 적도 있거든요. 그거를 걸고 넘어간 거예요. 메카시즘의 공화당들이. 너 공산주의자지 하면서 청문회를 하고 하면서 얘를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펜하이머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오펜하이머는. The ending of the war by this means, certainly cruel, was not undertaken lightly. But I am not, as of today, confident that a better course was then open.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인류 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원자폭탄은 오펜하이머가 주도해서 만든 게 맞습니다. 왜 만들었냐? 그 폭탄이 떨어지면 앞으로 인류는 평생 영원히 전쟁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악의 폭탄을 만들었는데 웬걸? 지금 전 세계는 다시 무한 냉전이죠. 냉전에 들어갔고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도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오펜하이머가 시작한 것인데 오펜하이머는 이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시작했던 핵 무기 경쟁 레이스. 오펜하이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